자, 이제 오늘은 공통수학 2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이제 오늘은 이제 쉬워요. 오늘 배우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도형은 제가 짬짬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절대값.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 점 A가 3,4고 여기 있는 이 점 B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평행한 것만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 평행하지 않은 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할 수 있어.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5,4라고 칩시다. 제가 중학교 때 이거 연습 진짜 많이 시켰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은 뭐 3,-7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은, 자,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제 절대값 씌우는 건데 그냥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가로의 길이를 잴 때는, 자, x값이 큰 거에서 x값 작은 거 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그럼 8이죠. 그지?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지. 근데 얘가 뭐야? 얘들아, 절대값 씌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마이너스 5에서 3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똑같죠. 근데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로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4에서 마이너스 7 빼면 11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었어, 니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드디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이 공식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이용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점 A는 x1, y1이고요. 여기 있는 점 B는 x2, y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그림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이 그림을. 왜냐하면 처음에 미분을 할 때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요. 미분을 할 때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A하고 C 사이에 요 지금 길이는 절대값 씌워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스듬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의외로. 왜?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요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할게요. L이라고 하면, 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x2에서 x1을 빼겠죠. 그래?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y2에서 y1을 빼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L인데, L의 제곱은, 자, 이 녀석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 x2에서, y2에서 y1을 뺀 거의 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길이잖아,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서 마이너스 4 빼는 거죠. 자, 공식은 엄청 간단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5하고 1,4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그러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자, 마이너스 3에서 1을 뺀 거의 제곱이고 5에서 4를 뺀 거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겁니다. 책 사왔나요?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암산이 돼야지. 16 더하기 1에다가 루트 17.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 두 개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제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어요. 근데 엄청 쉬워. 왜? 이 중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 그지? 자, 봅시다. 요 밑에 있는 공식은 뭐 원점하고의 이거는 뭐 크게 뭐 상관없죠.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면 여기다 빵 집어넣고 빵 집어넣으면 아래에 있는 공식이 나와서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학이 어려워지는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이 공식을 배워서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수학이. 자, 봅시다. 이제 갈게요. 자, 바로 나오네요. 자, 보세요. 원래 연습하는 게 있는데 연습하는 거 빼버렸네. 봐봐. 공식 외웠죠? 자, 적어볼까요? L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자, 처음이니까 내가 다 써줄게. 자, 3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a에서 2 뺀 거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 루트를 씌우겠죠. 루트를 씌우고 얘가 2루트 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지?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자, 얘는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고, 그럼 서인이 안 보이면 이쪽에 앉아.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시면 16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시면 20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a 값은 0과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오케이? 0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에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똑같아.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루트 쓰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죠? 루트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공식 자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그죠? 그러면 저는 그냥 원래 루트 있어야 되는데 루트 있으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처음부터 제곱을 하고 들어갈게요. 양변 제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일단 A에서 이거 빼.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2에서 3 빼. 제곱하면 1입니다. 그 다음 B에서, 자, B하고 C하고의 거리를 볼게요. A에서 1을 먼저 뺄게요. 그 다음에 2에서 6을 뺀 거의 제곱은 16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니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때 최소한 풀이를 암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암산하세요. 어차피 제곱 지워질 테고 여기 4a 더하기 5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a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입니다. 그럼 얘가 6a가 되고 얘가 12가 돼서 a 값은 2가 되죠. 그지? 너무 이거 막 일일이 막 전개해서 풀지 마셔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잠깐 코멘트만 해드리면, 자,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루트가 어차피 등식이니까 양변 제곱할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지?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자, 그거 뭐야? 자, 10에서, 자, 이제부터 내가 이제 풀이를 생각해. 10에서 4 빼면 6이지? 제곱하면 36이에요. 1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마이너스 6이죠? 제곱하면 36이에요. 자, 4 곱하기. 자, BC, A에서 10을 빼면 A에서 10 뺀 거의 제곱이고 4에서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9야.
근데 여기가 72잖아. 72니까 72를 4로 나누면 뭐야? 18. 그러면 18이 되고 a 빼기 10의 제곱 플러스 9니까 그 다음부터는 2차 방정식 못 푸시는 친구 없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지?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근데 봐봐. 도형의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림을 반드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려 드릴 텐데 자 지금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죠?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그럼 일단은 뭐 모르겠으니까 일단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일단은 그럼 A에서 자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 5에서 이거 빼니까 A에서 5 뺀 거의 제곱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 루트를 씌울 겁니다. 근데 이거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안에 있는 식을 봤더니 뭡니까? 2차식이죠. 2차식은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지. 그지? 2차식은 첫 번째 우리한테 근의 공식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판별식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 우리한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조건 12개를 뽑을 수 있는 근거를 줘. 2차식은. 네 번째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2차식의 특권.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형태의 2차식을 보면 항상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2차 함수니까 자 정리해보면 2a의 제곱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여기가 26이 되죠. 그지? 그러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2a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얘랑 똑같아지려면 요거 2를 묶으니까 4 빼고 이거 4 곱하기 2니까 8이죠. 8에다가 뭘 더해야지 16이 돼요? 아니 26 18이 되죠. 그죠? 그지? 그럼 뭐야? A 값이 2일 때 A 값이 2가 되면 얘는 빵이잖아. 그죠? A 값이 2일 때 성분 A, B의 최소는 얘가 없어지니까 루트 18이 되죠. 답은 이건데 자,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래. 근데 니네가 이제부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이걸 푼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 자, 좌표 평면이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5입니다. 5인데 자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자 A라고 하는 점은 여기 점선 위에 있죠. 점선 어딘가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노란색 점선 어딘가에 있어. 그죠? A라고 하는 점은 하얀 점선 위에 있어야 되고 B라고 하는 점은 노란 점선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대충.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B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고 뭐 A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값이 2가 될 때 이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상황을 한번 니네가 그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연습이 안 되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 도형의 방정식 부분은 모의고사 문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답을 구했으니까 그럼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그려보시면 얘네가 이제 이 좌표 평면 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 만약에 A 값이 2이면은 마이너스 1,2니까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2,5니까 여기가 5가 있으니까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을 때가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봤더니 뭐 딱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A는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고 B는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지금 둘 다 점 하나씩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거는 뭐 딱히 도형으로 풀기에는 그러니까 도형으로 풀는 게 더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냥 대수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항상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 그림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봅시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보세요. A하고 B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이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 P는 A, 0으로 세팅을 하죠, 뭐.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Q는 0,B로 세팅을 할게요. 그럼 우리한테, 자, 이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세워볼게.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똑같다는 이야기고, QA의 길이와 QB의 길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그림으로. 근데 어차피 루트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곱하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그지? 굳이나 어차피 제곱을 해서 없앨 루트를 처음부터 쓸 이유가 없잖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면 자, 이 점 P하고 A하고의 거리를 구할게요.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0에서 2를 뺀 거의 제곱이니까 4예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A 빼기 4, A 빼기 4의 제곱이고 0에서 5를 뺀 거의 제곱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A제곱 지워지고 여기에 플러스 2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8A가 있잖아. 마이너스 8A가 넘어가면 여기가 10A야. 또 여기 5가 있지. 1 더하기 4, 5지. 그 5가 넘어오면 20이죠. 20에 16 더하면 뭐야? 36. 36이야? 에이 더러워.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8이 돼요. 그럼 이제 얘도 풀어볼게요. 그럼 얘도 제곱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루트 제곱해서 지워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 점하고의 거리를 보시면 자 B에서 2 뺀 거의 제곱, B에서 2 뺀 거의 제곱이고 0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이 점하고의 거리는 B에서 5 뺀 거의 제곱, 0에서 4 뺀 거의 제곱이야. 어차피 B제곱, B제곱 지워져.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쓸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5죠. 그죠? 여기도 조금 쓸까?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 더하기 16으로 쓰고 얘가 1로 가면 6B죠. 6B고 얘가 1로 오면 20이지. 20이랑 얘랑 더하면 36이죠. 그래서 B는 6이죠. 그래서 A랑 B는 구했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상황을 그려봐야 돼. 상황을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2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A라고 하는 점이 여기 딱 고정되어 있어. A는. 그럼 B라고 하는 점은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칩시다. B도 여기서 딱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은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가 움직일 때마다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잘 들어. 은지야, 지금 문제 풀지 말고 들어.
숙제하지 말고. 태형 부분은 총선이가 왔는데 제가 이쪽 강서지역 손잡고 시작해가지고 예. 네. 수업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 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점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점이 5분의 18일 때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0,6이니까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자 Q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잘 들어. 도형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그림을 안 줘요. 니네가 스스로 그려야 돼. 그림을 안 줘 이제. 니네가 문제를 읽고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뭐야 이거. 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2x 플러스 7. 자, 봐봐. 선생님이 1차 함수 그릴 때 무조건 x절편이랑 y절편, 그지? 자, x절편은 뭐예요?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x절편은 y값이 0일 때 x값이야, 그지?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y절편은 7이야. 그러면 대충 그려볼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7이 이렇게 있어. 그럼 대충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y는 2x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근데 a라고 하는 점은 5, 마이너스 2야. 그럼 5, 마이너스 2면 대충 a는 여기 있겠네. 그지? b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7,2니까 b는 얼추 여기쯤 있겠네요. 근데 잘 들어! 여기 지금 이 직선 위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자, 이 길이랑 똑같은 이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잘 들어. 이제 지금 문제를 읽고 상황을 그렸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먼저 그리는 애들이, 그려버릇하는 애들이 나중에 여기를 잘해.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못하면 니네 절대 등급이 안 나와. 절대, 무조건. 100% 안 나와. 그러니까 인수분해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가. 물론 인수분해가 되게 기본인데 인수분해만큼 잘해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을. 근데 첫 번째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문제를 읽고 상황을 그려봐야 돼. 이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을.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니네가 이런 거 별로 안 했잖아. 중학교 때는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고 풀이를 외워서 풀고 그렇게 갔잖아. 그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니네가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다 생각해야 돼. 다 생각을 하고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아이씨, 지금 대충 이런 상황인데, 그럼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P는, 자, 봐봐. 이제 선생님 그랬잖아. Y는 3X가 있어. 이 직선 위에는 점들이 많거든.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가진 순서쌍들이 모여서 이 직선을 만든 거냐? y 값이 항상 x 값의 3배가 되는 규칙을 가진 애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면 뒤에는 무조건 15야. 무조건 y 값이 3배가 되는 규칙을 가진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이 a 플러스 5면 뒤에 있는 점은 3a 플러스 15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야,
주모 잘 들어. 니네 여기 도형 방정식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잘 들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A야. 그럼 여기를 3A로 잡아야지.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후회한다.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은 니네가 보기에 뭐라고 잡는 게 제일 좋겠어? A, Y좌표는 뭐로 가야 돼? A, B로 잡으면 문자가 두 개잖아. 2A 플러스 7로 잡아야 문자가 한 개죠. 이해했어? 자, 첫 번째.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를 A로 잡으면 Y좌표는 그냥 자동으로 2A 플러스 7이야. 성현아, 잘 들어. 졸리면 일어나.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자, PA와 PB가 똑같아. 근데 어차피 루트는 지워질 거라고.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지? 그럼 P를 이렇게 잡는 거가 거의 이 문제의 90%.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 A 빼기 5의 제곱은 자, 이거에서 마이너스 2를 빼요. 그러면 2A 플러스 9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거리 A에서 마이너스 7 빼니까 A 플러스 7의 제곱이고 이 점에서 2를 빼. 그러면 2A 플러스 5의 제곱인데 자 봐봐. 특히 여학생들 이거 풀이 과정 쫙 차근차근 쓰지 마. 너무 길어. 풀이를 암산을 하면서 줄여서 쓰셔야 돼요. 니네가 이제 한번 시험을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 중학교 때에 비해서 문제는 더럽게 어려운데 시험 문제 개수는 똑같고 서술형 답지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5분만 더 줘. 거기에서 애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야. 자, 잘 들어. 자, A제곱, A제곱, 2A제곱, 2A제곱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럼 봐봐. 여기 2, 9, 18. 18에다가 2 곱하니까 36이지. 36에서 10 빼야 되죠. 그러면 26A에다가 25 더하기 81 써. 그래. 오케이? 그지? 그 다음 이쪽에서 20A 20A에다가 14A 더하면 뭐야? 34A. 그 다음에 25 더하기 49야. 야, 아직도 양쪽에 똑같은 수가 있으면 지워지는 걸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와. 그럼 뭐야? 8A고 얘가 일로 가. 81에서 49 빼면 뭐니? 32니? 그러면 A가 4가 되네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4,15. 오케이? 봅시다. 확인 체크해서 6번 풀어드릴게요. 뭐야. 외심 나왔어, 외심. 자, 외심. 자, 봐봐. 자, 이제부터 복습해드립니다. 물론 다 100%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자, 삼각형의 오심을 빨리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오심 1번 외심 2번 내심 3번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무게중심 4번 수심 5번 방심. 근데 제가 3학년 2학기 할 때 방심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방심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방심 그림이 되게 중요해. 자, 외심 어떻게 찾아? 삼각형 이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심 어떻게 찾아요? 세 변의 수직이등 문선의 교점이죠. 그지?
내가 이제 야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야. 이제부터 계속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야. 자, 니네가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심은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4개의 좌표를 다 구하라 그래요. 좌표. 어떤 삼각형이 좌표 평면에 있을 때 근데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건 공식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구하는 외심의 좌표 구하는 거는 학교 교과서 필수 예제야. 그 다음에 수심의 좌표 구하는 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수심의 좌표도, 그러니까 수심은 뭐야? 삼각형이 있으면 세 수선, 수직일 때 수심은 H를 나거든요. 이 수심의 좌표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야.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1순위는 내심입니다. 내심의 좌표 구하는 거. 내심의 좌표 구하는 거가 되게 어려운데. 잘 들어. 근데 일단은 너무 장황하게 하면 그러니까 외심하고 내심만 할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내심 어떻게 찾아? 내심은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하죠. 그지? 근데 선생님이 외심 내심 수업할 때 외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외심 문제는 다 이걸로 푸는 거야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예요?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외접원을 그릴 수 있었죠. 그지? 저 빨간 선분의 길이가 같아서 저 빨간 선분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여기서는 내심에서는 여기에 이르는 길이가 똑같았지. 선분에 이르는 길이가 똑같았지. 이 길이가 똑같아서 여기다 원을 그렸잖아 내가. 그죠? 봐봐. 여기에 1차 함수지. 우리 원방 배울 거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봐봐. 외심이 딱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오케이? 이거는 학교 교과서 필수 예제야. 학교 교과서 필수 예제라고. 자, 그러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대충 그려놓고, 자, A가 이렇게 있고 2,1이고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2,7이에요. C가 있는데 C는 4,3인데 여기 외심이 있어. 그러면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이게 교과서 필수 예제라고. 그럼 보시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외심의 좌표를 제가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 보시면 어차피 루트는 없어지니까 다 제곱하면 되겠죠. 그지? 자, 한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이 점하고의 거리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에요. 봐봐! 식은 문자는 두 개죠.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어? 두 개 세울 수 있지.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한 문제야. 이렇게 하나씩 뽑고 이렇게 하나씩을 뽑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엄청 여러분들을 배려한 문제예요. 원래 14방향씩 풀어야 되는데 얘랑 똑같은 거에서 얘하고 얘 지워지지. 지워지지.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 것만 해서
y값 바로 구해지지. 원래는 다 다르게 주거든. 근데 여러분들을 배려한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지워지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1만 남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만 남아서 넘어가면은 12y는 48이 되고 y가 4로 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을 풀 때는 이 y는 4를 대입하면 좋겠지. y에다가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었어. 그러면 x제곱 지워지고 여기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에서 7 뺀 거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x제곱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8x 16 더하기 1이죠. 그럼 얘가 일로 가면 4x가 되고 이거 17인데 17에서 13을 빼니까 4지. 그래서 x는 1이죠.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1,4가 됩니다. 오케이. 야, 뭐라고?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똑같아서 여기 외접원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예전에는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진도 안 나가고 1시간 내내 중학교 수학만 복습을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복습시켜줄게. 응. 그때그때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삼각형 삼각형을 구하래. 무슨 삼각형인지. 자, 보세요. 이 삼각형 모양을 판별하는 거는 계속 나와. 수능에도 나와. 자, 보세요.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이야기하래.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공통수학 1에서는 뭔가 인수분해하고 나오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 삼각형이나 이런 그다음에 또 정삼각형이나 이런 거 중에 하나였지, 그지? 근데 실은 이제 중학교 수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1순위야. 근데 교육과정을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단원을 중학교 2학년 수학에 집어넣는 게 난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그걸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디테일하게 배워야 돼요. 엄청 디테일하게 배워야 될 단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배웠어. 대충 배웠어. 그러니까 왠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원인 것 같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단원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근데 니네가 지금 보기에 삼각형을 판단을 하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거 뭐냐 삼각비를 하려면 뭐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각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길이를 재보는 거야. 길이. 그러면 자 선분 A, B부터 구해볼게요. 그냥 제곱으로 할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9에서 2를 빼면 7이지. 7, 7에 49. 7에서 3 빼면은 16이죠. 그럼 얘가 뭐냐? 65니. 자,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의 거리의 제곱을 잴게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6의 제곱이니까 36. 3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이면 16. 그럼 얘는 뭐야? 50이에요. 아직까지 뭔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C하고 A의 거리를 제곱할게. 자,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1.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64. 아이고 65. 그럼 뭔 거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지. 어떻게 생긴 이등변이야? 이렇게 돼서 자 B하고 C가 여기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루트 65, 루트 65, 루트 52인 이등변 삼각형이지. 근데 그것도 확인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뭐 50인데 여기가 26, 26이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얘네 둘이 더하면 50이지. 이때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A, B가 여기가 65고 B, C가 50이고 여기가 65인데 빠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직각은 없죠. 그럼 답을 뭐라고 적어야 감점 안 나갈 거예요? A, B와 A,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거 없으면 다 틀려요. 어느 선분이랑 어느 선분이 똑같은지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되고, 봐봐. 얘는 C지. 아! 얘는 뭐야? 스몰 B지. A, B, C 있으면 얘가 스몰 A고 얘가 스몰 B고 얘가 스몰 C잖아. 그죠? 여기에서 없는 거 소문자로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뭐야?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A를 구하래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림부터 그려. 순서가 잘못돼.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좀 그려! 자, C가 직각이래. 그러면 여기가 뭐 대충 여기 대충 A라고 하고 대충 B라고 하자. A가 마이너스 1,1, C가 A, 5, 그 다음에 B가 3,4인데 야, 여기가 Y좌표가 똑같지 않으니 실제로 얘를 좌표 평면에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지금 여기가 5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래. 근데 그림을 그렸어. 그 다음 어떻게 풀 거야? 그림 그렸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야죠. AB의 제곱. AB의 제곱은 CA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써놓고, 자, 이거에서 이거 빼. 4지. 제곱 16. 이거에서 이거 빼. 3이지. 제곱 9. 자, C하고 A. A에서 마이너스 1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16.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A 빼기 3의 제곱. 5에서 4 뺀 거에 제곱하면 1이지. 날려! 보일 때 또 여기로 보내. 8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1 10 그치? 그 다음에 2A의 제곱 빼기 4A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1이지. 오케이? 자, 그 밑에 거 보자. 거의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겁나 많이 풀었던 건데. 근데,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내가 맨날 이것만 시켰잖아. 중1 때. 봐봐. 가만히 있어보자. C가 대충 3,2니까 C를 대충 어떻게 그려? C가 3,2야. 그럼 B는 어디 있겠노? B는 얼추 여기쯤 있겠지. B는 1, 마이너스. A는 어디 있겠노? 여기 있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X축, Y축은 안 그렸지만 절묘하게 얼추 높이를 맞췄지. 아! 그 다음 우리 뭐 했어? 이렇게 그렸지. 아! 지겹잖아. 지겹게 했잖아 이거. 그지?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거를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더 배워요. 앞으로 두 가지를 더 배우는데 일단 중학교 1학년 방법부터 복습을 하자. 야, 씨,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그지? 얘들아, 내가 이거를 왜 연습을 시켰니? 다 이유가 있어. 자, 그죠? 현은지 씨, 파란색 점 좌표가 뭐예요? 0,0. 이서인 씨, 노란색 점 좌표가 뭐예요? 노란색 점 좌표 뭐야? 김가연 씨, 노란색 점 좌표 뭐야? 0, 마이너스 1. 이서인 씨하고 김가연 씨 계속 졸고 있는데 졸리면 일어나라 그랬어. 지우야, 빨간색 점 좌표 뭐야? 너는 중1 때 이거 갈구면 안 당했지. 이서인 씨, 빨간색 점 좌표가 뭐야? 그지? 3,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실은 여러분들은 중1 때 맨날 우리 수업 시간마다 계속 이거 했잖아, 그지? 그지? 그죠? 근데 너는 그런 갈굼에 당한 경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많이 갈굼 당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에서 현우지 씨, 이 길이 뭐예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는? 그렇지. 요 길이는? 이 길이는? 4.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풀어야 돼? 중학교 1학년은 3, 4, 12에서 2분의 1 곱하기 맞잖아.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3, 얘하고 얘 곱하면 3, 얘하고 얘 곱하면 8. 그지? 그러면 12 빼기 6 더하기 8이니까 14고 10 해서 답은 5죠. 그죠? 지금 이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그랬는데 니네가 그냥 여기 있는 이 빨간 선분 담이야. 이 빨간 거 길이 뭐니? 그죠? 직각삼각형. 그죠? 그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안 구해도 되잖아. 그지? 3이고 1이잖아. 루트 10이지. 김가연 씨, 여기 길이 뭐예요? 루트 10. 진솔아, 여기 길이 뭐야? 2루트. 어? 2루트. 그러면 느낌이 와야지. 아, 저 인간이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구나.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지. 왜냐하면 얘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루트 10이고 여기가 2루트 5죠. 자, 잘 들어.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은 일단은 정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에서는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정삼각형이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 원과 부채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할 때 원과 부채꼴 배웠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쥐잡기 잡고 있어. 원과 부채꼴 문제 미친듯이 풀리는데 왜? 이게 수능에 잘 나오니까. 원이랑 부채꼴이. 그러면 얘는 지금 길이를 딱 봤을 때 내가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인데 이거 뭐 넓이가 뭐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컬? 그려보셔야 돼. 넘어갈게요. 되게 많죠. 자, 뭐야 이거. 자, 두 점과 Y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얘들아,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배웠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배웠지. 그러니까 니네가 2차식만 보면 무조건 최대 최소 구분을 해야 돼. 잠깐. 야, 갑자기 귀가 아프지? 자, Y축 위에 있는 점 P를 0,A로 세팅을 할게요. 0,A로 세팅을 하시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A에서 0 뺀 거의 제곱.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 자, 이 점하고 이 점. A에서 6 뺀 거의 제곱. 0에서 4 뺀 거의 제곱. 자, 이 식이 이거지. 근데 봤더니 무슨 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2a의 제곱 빼기 12a. 자, 36에다가 17을 더하시면 53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자. 이때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피의 좌표를 물어봤어. 2차식을 보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그치? 그러면 2a 제곱 빼기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53. 2a 빼기 3의 제곱에 53에서 2, 9, 18을 빼면 35. 그럼 이 말은 뭐야? a 값이 3일 때 그냥 이 식 자체의 값을 L로 잡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Y로 가도 돼요. Y. 왜냐? Y의 최소값이 35죠?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러분들 동생들은 이거 이제 중3 때 배워요. 최근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수학 저 바뀐 거 보니까 다시 최대 최소 중3 때 배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하나만 풀어줄게요. 참. 12번 그 페이지야.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 와! 얘를 뭐로 잡아야 돼? 그냥 x, 2 빼기 x 잡아도 되죠. 맞잖아.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잡으면 되죠. 맞지? 맞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갑니다. 자, 이 식을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할까요? y.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또 이거 전개해보면 2차 함수 나오는 거야. 계산을 빨리 해야지. 자, p가 이겁니다. 자, 이 점과 이 점. 자, x에서 1 뺀 거의 제곱. 어이씨, 계산 복잡하겠네. 자, 이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차라리 이거 2 빼기 x로 가자. 2 빼기 x. 2 빼기 x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6 빼기 x지. 이제 요거 하나 한 거야. 내가 계산이 복잡해서 해주는 거야 지금.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점하고 자, x에서 3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x에서 2를 빼요. 그럼 x 제곱이죠. 그지? 그 다음 이 점과 이 점. 자, x에서 마이너스 1 빼면 x 플러스 1의 제곱. 2 빼기 x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빼기 x의 제곱이죠. 엄마 무시하구만. 엄마 무시해. 그럼 이게 x 빼기 6이에요. 그지? 지가 잘 나와야 2차식이지. y는 6x 제곱.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없고, 플러스 2x. 이거 x 빼기 3. 마이너스 6이지. 내가 지금 1차 개수만 뺀 거야.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24 x인데 최소값을 구하니까 상수함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또 해보자. 1 더하기 36 더하기 9 1 9 20 더하면 56 2차식이잖아. 그럼 뭐야? 6으로 묶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4 56 6x 빼기 2의 제곱 56에서 24 빼면 32.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2죠. 그치? 상황을 그려볼까? 상황을 x가 2니까 여기가 2,0이 돼야 되는 거네. p가 2, 자 0일 때 이 세 점하고의 길이의 제곱. 이건 뭐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그닥 중요하지 않다. 계산만 복잡하게. 자, 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자, 이게 뭐냐면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정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치? 기억나지? 선생님이 정의하고 정리에 대해서 차이는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명제를 배울 텐데, 정의하고 정리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등변 삼각형 예를 들면 뭐야? 이등변 삼각형 정리가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정의죠. 이거 증명하는 거요? 자, 정의는 반드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죠.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자, 정의는 뭐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 아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가 있어?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두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우리가 얘네 둘은 반드시 증명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정리고 무슨 교과서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다 정리고 성질이에요. 니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 그 증명했잖아.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뭘로 증명했어?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300가지가 넘어요. 300가지가 넘는데 유클리드 증명법 했지?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유클리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유클리드 증명은 별로 쓰지 않고 자, 보세요. 자, 파푸스의 정리인데 이게 중선 정리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툭 하면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이거 다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고 일단 중선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아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정리를 못했는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 뭐야? 삼각형에서 중선이 뭐야? 삼각형이 요래 있을 때 어떤 각 하나하고 마주보는 선분의 중점을 잡아요. 이 길이랑 똑같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선분 AD가 중선이야. 자, 이 중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죠. 첫 번째 성질은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2학년 2학기를 빡세게 했지만 자 문제에서 이렇게만 주어져 있어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거를 자동으로 아셔야 되고 여기가 몇 대 몇이었어? 2대1 그지? 2대1 그지? 자 이거 계속 써먹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자 그런데 얘는 자 그림 보세요. ABC가 있고 얘가 지금 중선이죠. 그래서 중선 정리야. 근데 여기서 무게중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쉽게 외우는 방법. 자 빨간 지붕의 제곱의 합은 저 봐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죠. 빨간색이 지붕 같지? 그지?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BD하고 CD가 두 개 있어. 그지? 아니 BM과 CM이 두 개 있어. 얘는 2 곱하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질이 하나 다른 거는 하얀색이죠? 하얀색의 제곱 더하기 이거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 BM을 집어넣어도 되고 CM을 집어넣어도 돼. 외울 수 있나? 외워야 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자, 잘 들어. 빨간 지붕의 제곱의 합은 길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지. 그래서 2가 들어간다고 외워. 근데 노란색 두 개는 똑같은데 얘랑 똑같진 않잖아. 그러면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과 같아. 오케이?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거 증명하는 게 나와요. 근데 증명을 하는데 자, 봐봐. 기하가 논증 기하가 있고 해석 기하가 있는데 논증 기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게 논증 기하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 막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 결론,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열심히 증명을 해주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논증기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해석기하를 하는데 해석기하가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들을 다 좌표 평면에 옮겨.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좌표 평면 위에, 자, 좌표 평면에 있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웠잖아. 이제 이것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왜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을 다 일로 옮길 수가 있어서 다 길이를 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해석기한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철저하게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들을 다 좌표 평면에 옮긴다. 보자! 얘를 옮길 거야. 그런데 옮길 때 이왕이면 미지수가 작아야 되겠지. 저는 자 얘를 원점으로 하죠. 아니다. 다시 그리지 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원점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잡고 여기가 C인데 얘를 C, 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C, 0으로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근데 요 A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A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거 A, B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려지죠. 그지? 그 다음 스르륵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왼쪽 것부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부터 해볼게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A 플러스 C A 플러스 C의 제곱 B에서 0 빼니까 B의 제곱. 그 다음 A에서 C까지의 거리 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A 빼기 C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그 다음 전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데 2. 자, 이 점과 여기서 중점이 원점이야. 얘들아, 얘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자가 3개밖에 안 나오죠. 그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는 자,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C지. C의 제곱이야. 뭐야? 그러면 위에 있는 I를 전개해보면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2A의 제곱, 2B 제곱, 2C 제곱이지. 여기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지워지죠. 똑같이. 오케이? 증명 끝. 자, 한 번 더. 자, 13번. 얘들아,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와. 진짜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나와, 이렇게. 봐봐.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BD가 2 곱하기 CD일 때 얘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공식은 뭐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봤더니 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D를 원점으로 잡을까? 그지? 그 다음에 이 성분의 길이가 이 성분의 길이의 2배라 그랬지? 그죠? 그럼 이 C를 C, 0으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2C, 0이죠. 그 다음 여기가 X축이야. 그지? 그 다음 얘는 스몰 a, b로 갑니다. 똑같이 하면 돼. 자, 보세요. a, b의 제곱
더하기 2AC의 제곱 해볼게요. 자,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A 더하기 2C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C. 자, 이거에서 이거 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그냥 둬. 그냥 두고. 밑에 거 3 곱하기 AD의 제곱 2CD의 제곱.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여기 있는 점들을 좌표를 어디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3 곱하기 AD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2 곱하기 CD. 이제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은 C의 제곱이죠. 그럼 이제 그거지. 이거 위에 거 전개하면 밑에 게 나올래나? 그지? 그죠? 어우,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일단, 자, 보세요. B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니까 3B의 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자, A의 제곱에다가 2A의 제곱이니까 3A의 제곱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4C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인데 2C니까 6C의 제곱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4AC고요. 여기에서 뭐야? 내가 뭘 잘못 썼나? A, B의 제곱. 4C의 제곱. 여기서 여기서 마이너스 2AC인데 여기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C에서 얘네들이 지워지네. 그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선생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웠죠? 내가 요 그림을 잘 봐두시라 그랬지. 중학교 때. 이 교과서에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마주보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얘랑 마주보고 있지. PA하고 PC하고 마주보고 있지.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그지? 요거에 해당하는 그림이 3개 있었잖아. 피타고라스에 정리할 때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증명해 드렸잖아요. 또 어떤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스몰 a고 여기가 스몰 b고 스몰 c고 스몰 d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그지? 이거 직각삼각형 쪼개가지고 다 일일이 증명해 드렸잖아. 또 하나 뭐야?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90도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여기가 스몰 c, 스몰 d일 때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기억나지? 하나 더 있었지. 이거랑 또 뭐가 있나? 그렇지. 이것도 있지. 대각선이 수직인데 요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면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내가 요거 그림 3개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3개에서 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 근데 얘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 이야기도 했을 거야. 여기서 요 파란색이 얘들아 고무줄이야. 고무줄. 고무줄이야. 팅팅팅해서 밖으로 쭉 뺀 여기가 A, B, C
C, D 있고 여기서 얘를 밖으로 빼. 그래서 P를 밖으로 끄집어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뭐야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해서 또 안으로 집어넣고 빼고 그지? 파란색이 고무줄이야. 이 그림도 이걸 만들게. 자,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그냥 이걸로 다 외우는 거야. 여기는 그림 4개를. 오케이? 근데 이거 나와요. 시험에 고등학교 때. 엄청 잘 나와. 자, 봐봐. 얘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래. 증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약간 똑똑해졌기 때문에 자, 봐봐. 마주보고 있는 선분 자 P B의 제곱 더하기 P D의 제곱 P A의 제곱 더하기 P C의 제곱인데 야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증명했어?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쪼갰죠? 그지?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으로 해서 첫 번째 여기에서 자 PA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내가 증명해줬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해석기하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뭔가 좌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원점으로 가죠. 원점. 여기를 원점으로 가고 얘를 스몰 a, b고 이 a는 0, b로 가요. 그러면 얘는 a, b지. 그 다음에 p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얘를 x, y로 잡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앞에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의 합. 그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PD 이 점하고의 거리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그냥 둬. 그 다음에 PA의 제곱은 이 점하고의 거리. 자,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PC의 제곱은 이 점하고 이 점이니까 x 빼기 a의 제곱 y의 제곱이죠. 시험 볼 때도 그냥 이렇게만 둬. 그러면 야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다 똑같잖아. 그죠? 증명 끝. 의외로 쉽죠? 자, 좋습니다. 숙제는 16페이지에 18번 스텝 1까지만 하시고 다들 영혼이 가출된 것 같긴 한데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RPM은 18번부터 RPM 18번 문제부터 뭐야 38번 많이 가만있어봐. 어려우려나? 여기까지 푸세요. 숙제는 여기까지 할게요.